네, 이번 주부터 광주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부분 등교를 시작했지요. 사실상 2학기 들어서 첫 등교라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가 학생들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 폭력 유형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도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초점 학교 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광주 지부의 황한희 지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광주 지부인데 이게 어떤 네네. 곳인지 간단히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학교폭력으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조정실 회장님께서 힘들어하는 가족을 돕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설립이 된 단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가 해맑음센터라고 대전에 지금 현재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5개, 전국의 5개 권역에서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 가족을 체계적이고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지원 체계를 좀 마련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 프로젝트 안에는 위로 상담과 멘토링, 가족 캠프, 그리고 자조 모임,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광주 지부도 이제 지난 2월에 지부 명패를 달았다고 제가 이제 소개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글쎄요, 학교 폭력 피해자 자녀가 있는 그런 가족들이 함께하고 계시는지요? 네네. 일단은 이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자녀를 둔 가족이 대상이고요. 예. 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으신 부모님들 중에서 본인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공감을 해주는 위로 상담가로 활동을 하고 계셔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 상담사와 2인 1조가 되어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가족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지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한 몇 분 정도나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위로상담가 선생님들이 11분이 계시는데요. 예. 네, 그중에 절반 정도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 부모님들이 위로상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부모님들로 위로상담사를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예. 어머님들께서 같이 아픔이 공유가 되면서 울고 계셔서 상담하는 데 있어서 좀 진도가 나가는데 좀 전문 상담사가 그렇죠. 해서 네, 그래서 2인 1조로 하면서 위로 상담가로 활동하시는 피해 부모님도 또 훈련이 되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배워가는 과정 중에서 많은 좀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크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지금 올해는 사실은 조금 많이 양상이 바뀌지 않았을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온라인 수업도 많고 학교 가는 일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학교 폭력도 조금 변화된 그런 상황을 좀 맞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올해 학교 폭력은 좀 줄어들었을까요? 그 일부 언론에서 학교폭력이 줄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찰서에 학교폭력 신고가 많이 줄어서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작년 9월에 학교폭력법이 학교장 정결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그 사안들이 있어서 줄어들었다라고 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자치위원회라고 해서 학교 안에 어떤 그런 작은 그 법정 기관처럼 학교 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사안 처리하는 자치위원회가 지금 교육청으로 올 3월 1일자로 이관이 됐는데요. 학교장 정결 제도로 처리하는 사건들은 심의위원회라는 교육청 이관된 심의위원회에 넘어오지 않고 학교장 정결 제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줄어들었다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 양상이 지금 현재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면서 가장 큰 거는
관리가 잘 되고 자기 주도가 익숙한 친구들은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하고 많은 격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밖으로 나온 친구들이 지금 현재 요즘에 SNS 상에서 그 위치 앱을 활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지역의 친구들이 만나서 일으키는 지금 학교폭력 사안들이 지역별로 조금 보이고 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심의위원회 자체가 지역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한 피해자 중심의 이제 그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리긴 하는데 이 모르는 사이에서 위치 그 주변 친구 찾기 앱을 통해서 만난 친구들이 정말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이유 없이 폭력을 이렇게 행사하고 네. 집단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코로나 이전과 조금 달라진 양상이고요. 예. 그리고 사이버 폭력이 분명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카톡 감목이나 또는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에 개인 악플을 단다든지 또는 주고받지 않아야 할 사진들을 돌려본다든지 이런 사안들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이 또 더 심해지는 이유는 그 사이버상에서는 피해자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상대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죠. 떨어지니까 더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든 안 가든 학교는 어찌됐거나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학교 폭력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이런 학생들이 또 이제 상담을 또 받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이곳인데 그러면 지금 대면 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지부 프로그램에도 조금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대면 상담을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피해 학생이나 피해 가정을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표정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렇죠. 네. 전화 상담이나 또는 줌을 활용을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는 중간중간에 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상담 요청을 먼저 하기는 조금 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 네네.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이 절차를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네. 이전에는 저도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저희 기관에 찾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간판을 걸지 않고 조심해서 접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지부 입장은 왜 피해자가 숨어서 다녀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서 간판도 걸었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기관에 도움을 요청받으러 오신 분들을 보면 사실은 학교폭력 피해자를 순수하게 온전히 접근을 해서 도와주는 곳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들 통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가해자도 오고 다른 이기 학생들도 오는 단체들이 많아서 순수 피해자 기관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제 검색을 하시다가 저희 학가협을 알게 돼서 오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388이나 또 저희하고 협력기관으로 연계되어 있는 그 기관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연계를 하기도 하고 또 먼저 도움을 받은 부모님들이 또 많은 소개들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상담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제가 직접 대상을 만나서 이제 사건 처리 과정에 있어서 1차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에 적절한 정보를 줘서 사안 해결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1호 상담가 선생님들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를 연계하고 학교를 등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햇마을센터에 연결해서 학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센터들도 이제 조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사실은 학생들의 등교가 이루어지느냐에만 모든 관심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 이면에 또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 어떻게 이 상황을 또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앞으로 광주지부에서는 또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 끝으로 간단히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학교폭력 피해자들 가족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입은 사람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기가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전에 경험했던 사람과 다른 좋은 사람이 되어서 만나줄 수 있도록 저희 지부는 노력을 할 거고요.
질적으로 좋은 경험을 제공해서 그 상처가 조금이나마 희석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고요. 예. 그리고 저희 대전에 있는 해맑은 센터처럼 기숙형 학교가 전남권역에도 분명히 필요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언제든 찾아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할 일은 많은데 이런 모든 일들을 진솔한 저희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협의회 가족들하고 함께 해나갈 것이고요. 예. 함께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 회복을 돕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단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광주 지부의 황한희 지부장이었습니다.